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과 되돌림을 주면서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하락과 되돌림을 주면서 하락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움직임을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동이라고 해요. 이 파동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이 있죠. 1, 2, 3, 4, 5파가 나오고 ABC 자리에서 롱타겟을 하고 2파와 4파가 교대가 되고 1대 1.618 같은 파동 비율들 다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동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파동 분석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파동의 정도를 통해서 추세가 나타내는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의 우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나온 파동이 무슨 파동인지, 다음 나올 파동이 뭔지 맞추는 것에만 급급해하고 있어요.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보다 기교가 우선이 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파동 분석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기본이 튼튼한 분석을 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파동을 통해서 추세의 힘에 대한 우위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직전 상승 파동에 대한 현재 상승폭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직전 되돌림 파동에 대한 현재 되돌림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를 합한 종합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지금 예시를 보면 상승과 되돌림을 마친 한 개 파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상승 파동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 파동의 상승폭이 이전의 상승 파동보다 더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전의 상승보다 매수세가 더 강해졌다, 혹은 매도세가 더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상승 파동이 발생을 했는데 이전 상승폭보다 상승폭이 작아요. 자, 그럼 뭘까요? 이전의 상승 파동보다 매수세가 약해졌거나 매도세가 비교적 강해졌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이번에 되돌림을 한번 볼게요. 이전의 되돌림보다 현재의 되돌림 폭이 더 커요. 이전 상승 파동의 되돌림에 비교해서 매도세가 강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되돌림 폭이 작다면 이전 상승 파동보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승폭과 되돌림 폭을 종합해서 파동의 힘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상승 파동의 고점부터 다음 고점까지 올라가는 폭의 정도를 비교해서 지금 상승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지 약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부터 고점까지의 폭이 줄어들면 지금 추세는 이전 파동에 비해서 힘이 빠졌다. 이렇게 고점부터 고점까지 폭이 늘어나면 지금 추세는 이전의 파동에 비해서 힘이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차트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는 예시는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아주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었어요. 상승 되돌림을 하나씩 묶어서 총 4개 파동으로 구분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세에 문제가 생긴 걸 알 수 있는 파동은 몇 번째 파동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파동을 보면 첫 번째 파동에 비해서 상승폭도 커지고 되돌림도 작아졌어요. 이러면 다음 발생할 파동에서 추세 반전보다는 추세 지속의 시나리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세 번째 파동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파동을 보니까 두 번째 파동에 비해서 상승도 줄어들고 되돌림 폭도 커졌어요. 그러면 세 번째 파동에서는 추세 지속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걸 염두하고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네 번째 파동이 또 한 번 약해지면서 결국 추세가 이 파동을 기점으로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보통은 세 번째 파동처럼 힘이 한번 약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 파동이 또 약해진 상태로 꺾여 들어가면 추세 반전의 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지표로 다이버전스를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상승과 되돌림의 원리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일반 다이버전스는 유추가 많이 됩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폭이 짧아진 이 세 번째 파동에서 지표가 다이버전스를 만들 준비를 해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파동이 만약 세 번째 파동보다 더 짧은 길이로 형성되고 반전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자리겠구나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캐스틱 지표를 한번 켜볼게요. 지금 보면 세 번째 파동 고점과 네 번째 파동 고점에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죠.
그리고 이 지표를 그린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4번이 나와요. 이걸 보면 상승이 줄어들고 되돌림이 커진 세 번째 파동을 기준으로 모멘텀 지표가 내려오면서 다이버전스를 만들 준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다이버전스 컨펌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 좋아요. 잘 먹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한 상태로 대처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보통 다이버전스로 트레이딩 할 때 봉 마감치고 다이버전스 컨펌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수 매도의 불균형이 심하게 나서 급작스럽게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는 치명적인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보조지표는 후행성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파동에 비해서 두 번째 파동이 상승폭도 줄어들고 되돌림 폭도 깊어져요. 이 상태에서 다음 파동이 약하게 나오고 반전되니까 추세가 꺾여버리죠. 자, 지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파동에서 다이버전스를 만들 준비를 해주죠. 그 다음에 3번에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꺾이니까 다이버전스가 걸리죠. 그런데 지금 다이버전스가 컨펌되고 지표가 꺾인 다음 봉 마감을 확인하고 숏으로 들어가면 진입 자리가 여기고 디선 크로스까지 확인하면 여기예요. 그러고 다음 가격을 보면 어떻죠? 위로 한번 털어주죠. 자, 이렇게 털리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하락해요. 내 숏 털고 하락하는 거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직전 파동에서 상승과 되돌림의 폭이 줄어들었다. 근데 그 다음 파동도 조금 오르고 빌빌대다가 직전 파동 고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숏 포지션으로 요때 들어가는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걸리겠구나 생각하고 손절은 직전 고점 위에, 익절은 손익비에 합당하게 가져가면 되겠죠. 아니면 이전 상승에 대한 시장 구조 반전 신호,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되돌림 후에 꺾일 때, 이럴 때 숏으로 타겟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자, 또 다른 예시도 한번 봐볼게요. 이 구간도 보면 두 번째에서는 상승이 강해지고 되돌림이 약해져요. 자, 이 두 번째 파동을 기준으로 세 번째 파동은 이전 상승폭보다 줄어들고 되돌림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3번의 고점을 약간 넘겼다가 급락해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3번에서 힘이 명확하게 빠졌다는 거를 알고 확인한 다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동의 되돌림이나 고점을 넘겨주는 움직임들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하락의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하락 파동보다 명확하게 약해져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동도 두 번째 파동보다 더 약하게 하락한 다음 반전이 되니까 급격하게 상승이 발생을 하죠. 자, 오늘은 프라이스 액션의 트러스트 풀백 이론을 가지고 추세가 가진 힘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파동이 뭔지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되는 파동 분석의 핵심이니까 꼭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차트를 분석하고 트레이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